오늘 아침 제 아내가 이혼 서류를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새로 만난 사람이 있어. 18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올해 46, 두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글을 쓰는 것이 쑥스럽지만 더 이상 혼자 끌어안고 있을 수가 없어 용기를 내어 저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지금 저는 서재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며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밖에는 봄을 기다리는 비가 내리고 있네요. 창가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제 마음속 공허함을 더욱 크게 울려 퍼지게 합니다. 18개 전 저는 28배 나이에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대학 선배의 소개로 알게 된 여성이었죠. 처음 본 순간 그녀의 밝은 웃음소리와 총명한 눈빛에 반해버렸습니다. 당시 저는 중소기업의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그녀는 대학원에서 영문학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1년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날 그녀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제게 속삭였습니다. 오빠, 나 이제 평생 오빠만 볼 거야. 죽을 때까지 함께하자.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혼 초에 우리는 30평대 아파트 전세를 얻어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출판사에 취직했고 저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며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결혼 3년 차에 첫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딸아이였죠. 작고 연약한 그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의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아내는 출산 후 1년간 육아휴직을 했고 그 후에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서로를 배려하며 육아와 일을 분담했습니다. 제가 아이 목욕을 시키고 재우는 일을 맡았고 아내는 이유식과 옷 준비를 담당했죠. 주말이면 셋이서 근처 공원을 산책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4년 후 둘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때부터 가정 경제가 조금 빠듯해졌죠. 커진 가족을 위해 더 넓은 집으로 이사도 해야 했고 아이들 교육비도 점점 늘어났으니까요. 저는 야근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승진도 했고 월급도 조금씩 올랐습니다. 주택대출을 받아 작은 아파트도 장만했죠. 그렇게 우리 가족은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물론 크고 작은 다툼도 있었고 서로에게 실망했던 순간도 있었지만 저는 언제나 우리 가정이 단단하다고 믿었습니다. 변화가 시작된 건 약 2년 전부터였을까요? 아내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였습니다. 새로운 취미가 생겼다며 주말마다 외출이 잦아졌고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며 체중 관리에 신경 쓰기 시작했죠. 새로운 옷을 사 입고 머리 스타일도 바꾸고 처음에는 그저 자기 개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여보, 요즘 뭔가 달라 보여. 무슨 좋은 일 있어? 제가 물으면 아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나도 이제 나를 위한 시간을 갖고 싶어서. 당시 저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었습니다. 해외 지사 설립 준비로 출장도 잦았고 집에 있을 때도 업무 생각에 머리가 가득 차 있었죠. 그렇게 서로에게 소홀해지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결정적인 변화는 작년 가을부터였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늦은 귀가가 잦아졌고 주말에도 종종 친구 만나러 간다며 외출했습니다. 휴대폰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고 문자가 오면 화면을 가리며 확인하는 일이 많아졌죠. 처음에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18년을 함께 산 사람을 어떻게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중년의 위기를 겪고 있나 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수상한 정황들이 쌓여갔습니다. 명절에 친정에 갔다가 늦게 돌아온다며 하루를 통째로 연락이 안 되던 날 회사 회식이라며 새벽에 귀가했는데 옷에서 향수 냄새가 나던 밤, 그리고 갑자기 늘어난 야근과 출장. 제가 본격적으로 의심하기 시작한 건 한 달 전이었습니다. 아내의 차를 타고 가다가 글로브 박스에서 발견한 영수증. 두 사람의 저녁 식사와 와인, 그리고 모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아내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회사 앞에서 기다리다가 아내가 낯선 남자의 차에 올라타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들은 한 레스토랑으로 들어갔고 창가에 앉아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아내의 손을 잡았고 아내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집으로 돌아와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새벽 1시 아내가 귀가했을 때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제 질문에 아내는 놀란 듯 했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회사 회식이었잖아. 말했잖아. 난 오늘 너를 봤어. 레스토랑에서 그 남자와 함께. 제 말에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아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이렇게 알게 해서. 그렇게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남자는 아내 회사의 새로운 팀장이었고 1년 전부터 관계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말이 통하는 사람이었어. 차츰 감정이 생겼고 지금은 정말 그 사람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아내의 고백을 들으며 저는 모든 것이 꿈인 것만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날 수 있을까? 18년 동안 함께 살아온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바람을 피울 수 있을까? 그날 밤 우리는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용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남자와 완전히 관계를 끊는다면 우리 가정을 위해 다시 시작하자고. 하지만 아내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나는 이제 그 사람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우리 이혼하자. 그날 이후 한 달 동안 저는 아내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가족 상담사도 찾아갔고 둘만의 여행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마음은 이미 떠난 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아내는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더 이상 고통스럽게 하지 말자. 서로를 위해서 헤어지는 게 좋겠어.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놓친 신호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회사 일에 너무 몰두하느라 아내의 외로움을 알아채지 못했고 일상에 지쳐 둘만의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했죠. 하지만 그게 바람을 피울 만한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18년의 결혼 생활과 두 아이를 뒤로하고 새로운 사랑을 찾아 떠나도 되는 걸까요? 지금 저는 혼란스럽습니다. 이혼에 동의해야 할지 아니면 끝까지 가정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할지. 아이들에게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인 딸과 중학교 2학년인 아들. 그들에게 부모의 이혼은 너무나 큰 상처가 될 테니까요. 어제 저녁 우연히 아들의 일기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문을 열어둔 채 외출했고 책상 위에 펼쳐진 일기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요즘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다. 엄마와 아빠가 거의 대화를 하지 않는다. 엄마는 늦게 들어오고 아빠는 항상 피곤해 보인다. 둘이 싸우는 소리도 들렸다. 혹시 이혼하는 건 아닐까? 그러면 난 어떻게 해야 하지? 누구랑 살게 되는 걸까? 학교는 계속 다닐 수 있을까? 아이의 걱정과 두려움이 담긴 글을 읽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이제 아이들에게 상처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상처를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을지 지금 저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아내는 이미 변호사와 상담했다고 합니다. 양육권은 자신이 갖겠다고 하더군요. 아이들은 나랑 살게 될 거야. 당신은 주말에만 만날 수 있어.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매일 아이들 얼굴을 보는 것이 제 삶의 낙인데 어떻게 주말에만 만날 수 있단 말입니까? 얼마 전 집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아내와 그 남자를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다정하게 손을 잡고 앉아 있었고 저를 보자 황급히 손을 떼며 당황하는 기색이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화가 치밀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 아직 이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불륜을 이어갈 수 있을까? 그 자리에서 저는 그 남자에게 다가가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은 기혼자가 있다는 걸 알면서 우리 가정을 망가뜨리고 있어. 양심이 있습니까? 그 남자는 오히려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미 무너진 가정에 제가 끼어든 게 아닙니다. 당신 아내가 원해서 시작된 일입니다. 이제는 당신도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제 팔을 잡으며 말렸죠. 제발 그만해. 여기서 이러지 마. 망연자실한 채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평소 술을 거의 하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혼자 소주 2병을 비웠습니다. 취기에 몸을 맡긴 채 잠들었는데 새벽에 울음소리에 깼습니다. 딸아이였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많이 아파요? 딸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제야 제가 얼마나 비참한 모습으로 잠들어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선 안 되는데, 그때부터 저는 강한 아버지가 되기로 다짐했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변호사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불륜의 증거가 명확하니 위자료 청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양육권도 아버님께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이미 성장한 상태라면 그들의 의사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그 말을 듣고 조금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그저 우리 가족이 예전처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할 뿐입니다. 오늘 아침 아내의 짐이 절반 정도 사라졌습니다. 어젯밤 제가 잠든 사이에 짐을 빼간 모양입니다. 옷장을 열어보니 텅 비어 있더군요. 아이들에게는 엄마가 친할머니 병간호하러 잠시 가 있을 거야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런 거짓말로 아이들을 속일 수 있을까요? 이제 저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끝까지 가정을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인지 아니면 이미 떠난 아내를 보내주고 아이들과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인지 처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부모님, 친한 친구들, 회사 동료. 그들의 반응은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이제 보내주는 게 좋겠다. 너무 집착하지 마. 아이들에게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어. 하지만 쉽게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18년의 세월이, 그리고 우리 가족이 이렇게 쉽게 끝나버려도 괜찮은 걸까요? 얼마 전 큰아이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랑 무슨 일 있어? 솔직히 말해줘.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엄마가 다른 분을 만나고 있어. 우리가 이혼하게 될지도 몰라. 예상과 달리 딸은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아빠, 나도 알고 있었어. 엄마 핸드폰에서 문자 봤어. 근데 아빠가 그렇게 속상해할까봐 말 못했어. 17살 딸아이가 오히려 저를 위로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들었죠. 괜찮아, 아빠. 우리는 아빠랑 살 거야. 엄마가 그런 선택을 했으면 이제 우리가 서로를 지켜야지. 딸의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언제 이렇게 의젓하게 자랐을까? 제가 미처 알아채지 못했던 사이에 아이들은 이미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있었던 거죠. 어제는 작은아이와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아빠가 앞으로 따로 살게 될 수도 있다고. 아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는 우리보다 다른 사람이 더 좋은가 봐. 근데 나는 아빠가 있으니까 괜찮아. 아이들의 마음을 알게 된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제 자신과 아이들을 위해 새로운 시작을 해야겠다고. 오늘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혼에 동의하겠습니다. 하지만 양육권은 제가 갖겠습니다. 아이들도 저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아직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아내는 양육권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어제 회사에서 처음으로 휴가를 냈습니다. 그동안 너무 일에만 집중했던 것 같아서 아이들과 함께 바다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딸아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오랜만에 가족여행 가요. 셋이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셋이서도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니까. 어제 우연히 길에서 전 연인을 만난 친구가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사랑은 억지로 붙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때로는 보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 수도 있어. 그 말을 곱씹으며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정말 아내를 사랑한다면 그녀가 원하는 대로 보내주는 것이 맞을까요? 하지만 가족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혼은 단순한 사랑의 맹세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약속이 아닌가요? 지난 주말 아내의 친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내와 오랜 친구 사이인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친구도 많이 혼란스러워해요. 새로운 사랑에 빠졌지만 가족을 떠나는 것에 대한 죄책감도 크고 당신을 미워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이제는 다른 길을 가야 할 것 같다고 느끼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잠시 아내의 입장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녀도 쉽게 내린 결정은 아닐 테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는 아내가 잠시 짐을 더 가지러 집에 들렀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간 시간에 와서 옷가지 몇 개를 더 챙겨갔죠. 그때 처음으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내고 싶은 거야? 우리가 함께 쌓아온 모든 것을 버리고? 아내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 너무 멀리 와버렸어. 그 사람과 정말 행복할 것 같아? 지금은 그래. 그 사람이 내게 주는 감정은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그런 감정을 주지 못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아이들은? 그들의 아픔은 생각해봤어?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물론이야. 매일 밤 생각하고 있어. 하지만 서로 사랑하지 않는 부모 밑에서 자라는 것보다 차라리 행복한 부모가 따로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내의 마음은 이미 완전히 떠났다는 것을, 더 이상 붙잡아도 소용없다는 것을. 어제 저녁 처음으로 혼자 아이들의 저녁을 차려주었습니다. 서툴렀지만 아이들은 맛있게 먹어주었습니다. 아빠가 요리하면 의외로 맛있네. 아들의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식사 후 셋이서 거실에 앉아 영화도 봤습니다. 어색하고 서툴렀지만 그래도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셋이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구나. 오늘 아침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양육권 판결이 나기 전에 아이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저는 자신 있습니다. 아이들은 분명 저와 함께 살기를 원할 테니까요. 어제는 처음으로 이혼 후의 삶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혼자 아이들을 키울 수 있을까? 집안일은 어떻게 해야 할까?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많은 고민 끝에 몇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회사에 재택근무를 부분적으로 요청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저녁에 맞이할 수 있도록 다행히 회사에서는 제 상황을 이해해 주었고 주 2일은 재택근무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집안일은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큰아이는 설거지와 빨래 개기를, 작은아이는 쓰레기 분리수거와 방 정리를, 저는 요리와 청소를 맡기로 했죠. 주말에는 셋이 함께 대청소도 하기로 했습니다. 딸아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가 도울게. 엄마가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그 말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제는 처음으로 일주일치 식단을 계획해 보았습니다. 요리책도 구입하고 유튜브 요리 채널도 몇 개 구독했습니다. 전에는 아내에게만 맡겼던 일이지만 이제는 제가 해야 할 일이니까요. 오늘 아침 아이들 등교시키고 처음으로 장을 봤습니다. 마트에서 카트를 끌며 식재료를 고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먼저 아내에게 관심을 가졌더라면, 집안일을 함께 했더라면, 아내의 외로움을 알아챘더라면.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을 후회해도 소용없겠죠.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시간입니다. 오후에는 학교 상담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아이들의 심리 상태를 상담하고 부모 이혼 후 아이들이 겪을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조언을 구했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너희는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전 부인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유지하세요. 아이들을 두고 다투는 모습은 보여주지 마세요. 좋은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아내와는 적대적인 관계가 아닌 최소한의 예의를 갖춘 관계를 유지해야겠죠. 지난주에는 아내가 처음으로 아이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카페에서 셋이서 만나게 했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봤는데 아이들의 표정이 생각보다 담담했습니다. 특히 딸아이는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어요. 만남 후
아내는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나를 많이 원망하는 것 같아. 그녀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후회의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시간이 필요할 거야. 제가 그렇게 대답하자 아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모든 게 다 내 잘못이야. 그 말을 듣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말이 저에게 큰 의미가 없어졌더군요. 미안하다는 말보다 아이들에게 좋은 엄마가 되어주는 게 중요해. 내가 떠났다고 해서 엄마 역할까지 포기하면 안 돼. 그날 이후 아내는 주말마다 아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가끔은 셋이 영화도 보러 가고 쇼핑도 하는 모양입니다. 아이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저는 이제 주말에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그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미뤄왔던 취미 생활도 다시 시작했고 건강관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 처음으로 헬스장에 등록했습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한 시간과 돈을 쓰는 것 같았죠. 10kg 정도 감량했고 체력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친구들도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 소홀했던 친구 관계도 회복하고 있죠. 지난주에는 대학 동기들과 모임을 가졌는데 모두들 제 변화된 모습을 보고 놀라더군요. 너 정말 달라 보인다. 오히려 이혼 후에 더 행복해 보여. 친구의 말에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행복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제는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어제는 아내의 짐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남아있던 물건들을 박스에 담아 그녀가 현재 살고 있는 오피스텔로 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결혼사진첩을 발견했습니다. 열어보려다가 그냥 박스에 넣었습니다. 이제는 그 추억도 내려놓을 시간인 것 같아서요. 아이들과 함께 새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는 너무 많은 기억이 있어서 새로운 시작을 위해 이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회사 근처에 괜찮은 아파트를 찾았고 다음 달에 이사할 예정입니다. 아이들도 새로운 환경에 기대하는 눈치입니다. 저는 이제 한부모 가정의 아버지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막막했지만 이제는 조금씩 자신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 지원 단체에도 가입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부모들을 만나니 큰 위로가 되더군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 그곳에서 만난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그는 아내와 사별하고 홀로 새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이렇게 말하더군요. 처음에는 세상이 무너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우리는 더 단단한 가족이 되었어요. 위기는 곧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혼 조정 날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내와 양육권, 재산 분할 등에 대해 합의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양육권을 두고 팽팽하게 대립했지만 최근에는 아내도 한 발 물러선 상태입니다. 아이들이 당신과 살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하자. 대신 나도 자주 만날 수 있게 해줘. 아마도 그녀도 아이들의 마음을 느꼈나 봅니다. 아이들은 지금 저와 함께 있기를 원하고 있으니까요.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집은 팔아서 반반 나누고 퇴직금과 저축도 공정하게 나누기로 했습니다. 돈보다는 아이들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니까요. 이제 조금씩 새로운 삶에 적응해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아이들 아침 준비하고 등교시킨 후 출근하고 퇴근해서 저녁 준비하고 서툴지만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가끔은 힘들 때도 있지만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볼 때면 모든 피로가 사라집니다. 지난주 회사에서 승진 제안을 받았습니다. 해외 지사 책임자로 가면 어떻겠냐는 제안이었죠. 예전 같았으면 망설임 없이 수락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이들이 우선입니다. 감사합니다만 지금은 아이들과 함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맡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사장님은 제 상황을 이해해 주셨고 대신 본사에서 더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해주셨습니다. 업무량은 늘었지만 그만큼 보람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어제는 딸아이의 진로 상담 날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과 함께 딸의 대학 진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따님은 굉장히 재능 있는 학생입니다.
특히 문학과 어학 쪽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요.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며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순간에 제가 딸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나 영문학과 가고 싶어. 엄마처럼. 순간 가슴이 찡했습니다. 아내가 공부했던 전공을 딸이 선택하겠다니. 아내의 빈자리를 딸 나름대로 채우려는 걸까요? 정말 그게 너의 꿈이니? 엄마 때문에 선택하는 건 아니지? 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야. 엄마가 내 롤모델인 건 맞지만 이건 온전히 내 선택이야. 그 말을 듣고 안심이 됐습니다. 아이들이 엄마의 부재로 인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작은 아들은 요즘 반항기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중학교 2학년 사춘기의 한가운데 있는 나이죠. 가끔 말대꾸도 하고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기도 합니다. 어제는 처음으로 큰 소리로 다퉜습니다. 아빠는 엄마가 떠난 것도 막지 못했으면서 내 인생까지 간섭하지 마. 그 말에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이도 지금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대신 아들의 방을 노크하고 들어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내가 지금 힘든 거 알아. 엄마가 떠난 것도 내가 막지 못한 것도 사실이야.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고 나는 항상 너의 편이란다. 아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눈물을 보였습니다. 아빠, 나 엄마가 보고 싶어.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나도 그래. 다음 날 아들에게 제안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엄마한테 연락해서 셋이 같이 시간 보내는 건 어때? 아들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아빠는 괜찮아요? 물론이지. 너희 엄마는 여전히 너희 엄마니까. 그렇게 아이들은 주말마다 엄마를 만나고 있습니다. 가끔은 제가 데려다 주기도 하고 가끔은 아내가 직접 데리러 오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아내를 마주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가슴이 아프고 분노가 치밀기도 했죠.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무뎌지고 있습니다. 아내도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예전의 당당함은 사라지고 조금은 조심스러워 보이더군요. 불륜 상대와의 관계도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물어보고 싶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제 점점 제 삶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남편과 아버지라는 정체성만 있었다면 이제는 나 자신으로서의 삶도 찾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미뤄왔던 취미 생활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대학 시절 좋아했던 기타를 다시 치기 시작했고 등산 동호회에도 가입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와 시간을 보내는 주말에는 저만의 시간을 즐기고 있습니다. 한 달 전 대학 동기 모임에서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도 저처럼 이혼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직도 전철을 사랑하나요? 잠시 생각해보니 더 이상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그저 아이들의 어머니로서만 존재할 뿐입니다. 아니요. 이제는 지난 일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로 제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였을까요? 어제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동안 정말 미안해. 너무 이기적이었어. 당신이 아이들을 정말 잘 돌봐주고 있다고 들었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그만해도 돼. 우리 모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야. 새로운 계절이 오듯 우리 가족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과거에 연연하지 않으려 합니다. 아내의 불륜으로 시작된 이 상황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상처와 아픔이 완전히 치유된 것은 아닙니다. 가끔은 여전히 외로움이 밀려올 때도 있고 분노가 치밀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어두운 터널의 끝에서 빛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랑은 영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부모의 책임은 영원하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인생은 계속된다는 것을요. 어제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짐을 풀고 새 집을 정리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저녁에는 세 사람이 함께 피자를 시켜 먹으며 새 집에서의 첫날을 축하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완벽한 가정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저는 미래를 바라봅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 자신의 꿈을 이루는 모습, 그리고 저 자신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요. 어쩌면 언젠가는 새로운 사랑도 찾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으려 합니다. 지금은 아이들과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이니까요. 배우자의 배신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경험이지만 그 무너진 자리에 새로운 삶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저도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길에서 행복하길 바란다. 우리의 18에는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 두 아이라는 소중한 선물을 주었으니까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자. 하지만 부모로서의 책임만큼은 끝까지 함께하자. 이제 저는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러 가봐야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